장비국의 사람들은 팔이 세 척이나 되고 긴 팔을 이용해 양손에 물고기를 잡아 사냥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위치는 초여국에서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 내용은 중국, 위, 진, 육조 시대의 기이한 일들을 기록한 고문원 산해경의 장비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장비국 사람들은 팔이 1m 이상이며 긴 팔을 물속에 넣어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장비인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중국 진나라의 학자인 곽박이 남긴 주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도태수 왕기가 옥저국을 지나다 동쪽의 경계에서 어느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이 말하길 배옷이 하나 파도에 실려왔는데 몸 크기는 보통 사람과 같으나 옷에 양소매가 세 척이나 되니 이것이 장비인의 것이다 라고 했다. 왕기가 그것을 직접 들어보니 옷소매가 길어 땅에 질질 끌릴 정도였다. 장비국의 위치는 한반도 인근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동해, 사만이 존재하던 당시의 옥저 근처였는데요. 장비국은 설화석 신비로운 나라가 아닌 오래전 동해바다 어딘가에 위치해 있던 작은 섬나라였던 걸까요? 장비국에 대한 언급은 조선의 문헌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14년 조선의 실학자 이수광이 편찬한 조선시대의 백과사전 지봉유솔에서도 장비인에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죠. 옥저가 있던 동쪽 바다 근처에는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사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낡은 배를 타고 다녔는데 말을 걸어도 통하지 않았다. 또한 조선 후기의 문신인 성대중이 엮은 책 청성잡기에서도 장비국과 장비인을 묘사한 것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같은 하늘, 같은 땅이라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르니 팔과 발이 긴 이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 그들은 생김새가 다른 만큼 우리와 말도 다르며 음식과 습성도 같지가 않다. 한반도의 역사 기록에서도 언급되는 팔과 발이 긴 사람들, 이들은 장비국에 사는 장비인들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허구성 기록이라 말하며 장비국으로 유추되는 듯한 몇몇 구절들만 존재할 뿐 실제 장비인으로 추정되는 실존 인물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혹자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가 어쩌면 장비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유비는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과는 상당히 다른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 전해집니다. 신장은 7척 5천에 손을 아래로 내리면 무릎에 닿았고 눈을 돌려 자신의 귀를 볼 수 있었다. 놀라운 것은 이와 관련된 기록이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서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촉한의 초대 황제인 소열제는 장비국 사람일 것이다. 소열제는 유비를 가리키는 말로 이덕무는 그의 긴 팔과 체형을 보고 그는 필시 장비국의 사람일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일각에서는 유비가 입는 소매가 긴 의복에 대해서도 긴 팔을 감추기 위해서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혹시 유비는 장비국과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산해경은 수천 년 전 고대 중국에서 집필된 것으로 추측되는 고문원입니다. 청장관전서와 청성잡기는 조선 후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전설이나 신화라면 장비인의 기록과 묘사는 어떻게 1000년도 넘는 세월을 지나 다른 나라에까지 비슷하게 전승될 수 있었던 걸까요? 장비인과 비슷한 기록은 중국과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긴 사람이라는 뜻의 테나가 아시나가인데요. 이들은 아주 먼 옛날 도호쿠 지방의 초카이 산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거인들이죠. 이들은 산해경에 묘사된 장비인처럼 긴 팔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아먹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팔이 긴 테나가, 다리가 긴 아시나가로 나누어지며 두 명이 짝을 이루어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팔이 긴 사람과 다리가 긴 사람의 동거 생활은 장비국을 묘사하는 다른 문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테나가 아시나가에 대한 기록을 보고 혹자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섬에 거주하던 장비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일본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라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한종일 세 나라의 기록에서 모두 등장하는 팔이 긴 사람들이 장비국의 한 줄기라는 주장이었죠. 장비국에 대한 기록들은 현재 신화나 전설 정도로만 취급받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오며 비슷한 형태로 전승되는 기록들에 대하여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